안녕하세요. 에밀리오 부동산 대표 에밀리오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엊그저께 한 30분 안에 제가 급속도로 만든 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이 브로치는 제가 옛날부터 안 쓰던 그런 브로치를 달아봤는데 제가 이 다음에 은퇴를 하면은 아마 모자 디자이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또 잘 아시는 집 주택 구매 과정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항상 이슈가 되고 있죠. 신규 분양, 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사야 될까, 그런 3 토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 구매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제너럴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처음에 전화를 받거나 상담을 받을 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몰기지 프리 어프로브를 받는 것이에요. 이거 부동산한테 접촉하기 전에 이거는 은행 분들하고 먼저 상담하셔서 내가 지금 몰기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돼야 되나, 또 몰기지를 받을 수 있으면 대략 한 얼마 정도까지 내가 몰기지를 받을 수 있냐, 그런 아웃라인이 있으셔야지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집을 찾아주기가 수월하고, 또 만일 저희가 딜이 성사됐더라도 몰기지가 안 돼서 이것이 캔슬돼서 큰 실망을 하는 그러한 우가 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께서 미리 몰기지를 프리 어프루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어저께도 이슈가 되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많은 분들께서 디파짓에 대해서 약간 이그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밴쿠버에서는 디파짓이 통상 5%는 내기로 되어 있어요. 가령 50만 불짜리를 산다 하면은 디파짓이 25,000불에 대한 그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이것이 준비가 안 돼 있으셔서 5,000불을 하면 안 됩니까? 10,000불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마켓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이 디파짓에 대해서도 저희가 옛날에는 우리 손님께서 돈이 타이트하게 묶여 있으니까 제발 좀 5,000불이나 10,000불로 좀 봐달라 하는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저희가 그 면목이 없고, 또 한 가지는 파워가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디파짓은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롱텀으로 묶어 놓으신 분들이 이거를 내가 조금 더 있으면은 이게 만기가 돼서 돈을 더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통장으로 옮겨 놓으셔서 anytime 이게 트랜스퍼 될 수 있는 그러한 파워가 있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메일을 받고 또 전화도 받고 하는데, 혼자서 집을 찾으러 다니세요. 제가 이제 부동산을 선정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동산을 선정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셔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혼자서 다니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부동산들은 우리 정보력이 아무래도 손님보다는 더 빠르니까 여러분께서 부동산을 먼저 선정을 하셔서 내가 집 보는 스케줄은 어떻고, 내가 원하는 집은 어떻고, 내가 몰기지 프리 어프로브를 받은 금액은 얼마니까 여기에 따라서 내 사정을 잘 설명한 이 사정에 따라서 부동산과 합력하여서 집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선정을 하실 때는요, 내가 얼마나 리베이트를 많이 주나, 요새 젊은 분들께서 요새 이제 돈이 조금 힘드시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리베이트를 주나, 또 내가 집을 내놓을 때 얼마나 많이 깎아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두시는데, 그거는 호불호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이라는 거는 50만 불, 100만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깎아준다고 또 이게 더 혜택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자기하고 그야말로 궁합이 잘 맞게 일을 잘 하고 또 열심히 찾아주고 그 다음에 조언을 심도 있게 해줄 수 있나, 그러한 부동산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선정이 또 우선인데요. 이 지역은 어떤 분들은 저는 밴쿠버 전역에 다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처음 질문이 뭐냐면 예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왜 그러냐면 밴쿠버에 가야 되면은 미니멈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또 이 써리에 가면은 얼마 정도가 필요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이 손님에 맞게 베스트 홈을 찾아 드리려면 대충 아웃라인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어드바이즈를 하기가 수월하고 또 어드바이즈를 바른 어드바이즈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허심탄회하게 제가 사실은 디파짓 다운페이를 할 돈이 5만 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에어리아를 어느 쪽에 집중해서 그쪽에 가면은 이 돈으로도 충분히 좋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하고 해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지역을 선정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자존심을 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 몰기지를 상담을 안 받으셨으면 부동산들이 이 시점에서 몰기지 상담을 받으시라고 몰기지 브로커를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전문가의 조언을 꼭 들으셔서 지역 선정과 예산에 합당한 그러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집을 보여드리면은 거기에 이제 장식이나 또는 레노해 놓은 것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한눈을 파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요새는 레노가가 워낙 높으니까 가격이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지금은 레노하는 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첫째는 로케이션, 두 번째는 이 집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성형수술은 조금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몸매 전체의 뼈는 바꾸기가 참 힘들다는 거를 여러분께서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 변경이 크게 요하는 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구조가 나한테 맞나, 이 집 구조가 보편 타당성이 있는 구조인가, 저희가 기성복 같이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그러한 구조인가에 집중 어텐션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어리아가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키친하고 리빙룸이에요. 이 키친하고 리빙룸이 조금 찌그러졌다든지 좁다든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 집이 좋은 값에 팔리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바이어들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요것 때문에 이 집을 샀는데 키친에 있는 캐비넷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캐비넷은 언젠가는 구닥다리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사이즈, 키친 사이즈가 보편 타당성이 있는 사이즈인가, 아니면 너무 내로우하지 않은가, 내가 냉장고를 둘 자리가 마땅치가 않은가, 뭐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빙룸은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제가 집을 소개시켜 드릴 때 왜 제가 원피트의 미학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이게 원피트가 넓다 좁다에 따라서 이 우리 얼굴이 한쪽이 이렇게 되고 한 거 차이예요. 이 우리가 1인치가 내가 살이 쪘다고 생각을 해보셔. 그러면은 제가 얼굴이 완전히 호박이 같이 이렇게 동그란 얼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리빙룸 사이즈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폭이 조금 넓을수록 좋아요. 이게 조금 짧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조금 넓다 하는 거, 미니멈 프로버블리 콘도는 제외하고 집은 13, 14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집이 좋아. 그러면 리얼터의 의견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리얼터는 집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드는데 좀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를 나는 고집을 너무 부리시지 마시고 그 이유가 있으니까 상의를 잘 하셔갖고 왜 마음에 안 드냐, 왜 마음에 드냐, 어떤 점이 좋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상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집이 일단 마음에 들어서 이제 오퍼가 억셉트가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인스펙션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퍼를 쓸 때 보통 5가지 조건을 집어넣는데 요새는 넌 서브젝트 조건, 오퍼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매물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컴피티션에 어저께 저희 매물에 거의 뭐 10개의 오퍼가 들어왔는데 노 서브젝트이 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스펙션도 안 한다, 뭐도 안 한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멀 마켓, 정상적인 마켓에서 저희가 집어넣는 그 5가지 조건 중에서 몰기지가 있고 이제 인스펙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스펙션은
상당히 중요는 해요. 왜냐하면 올드 하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스베스토가 있나, 또 이제 에스베스토는 이제 성면이잖아요. 그러면 성면 트레이스만 있어도 이게 조금 뭐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페리미럴 드레이니지가 막히지 않았나. 그게 막히면은 그 코스트가 이 집 주변에 드레이니지가 막히면은 이걸 다 뜯고 이 드레이니지를 다 집어넣는데 거의 뭐 15,000불 이런 정도가 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인스펙션을 하면 좋고, 물이 잘 빠지나 아니면은 지하 크롤 스페이스에 비가 새나. 제가 항상 손님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저희는 산을 봐야지 나무를 보지 말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인스펙션 하시는 분들은 문고리가 떨어졌어요. 페인트가 다 낡았습니다. 뭐 찬장문이 안 닫힙니다. 뭐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스트럭처나 이 워터 인그레스 문제가 아니면은 사실은 그렇게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프레이자이스에 있는 제 집을 살 때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미리 인스펙션 하시는 분께 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이게 흠을 많이 잡지 말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손님들 집 찾아주기 바쁘다 보니까 제 집 찾는 게 좀 늦었어요. 그래서 저희 클로버데일에 있던 집이 이제 조건 해제를 한다고 부동산이 연락이 와서 이제 내가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을 찾아야 되겠네. 근데 제가 평소에 프레이저 하이트에 이 집을 세 집 중에 한 집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에 드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거를 찾으려고 클릭을 해보니까 그 중에 가운데 집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참 기적 같은 일인데, 그것이 집값이 5만 불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집을 쇼잉하러 갈 때 오퍼를 들고 갔는데, 우리 남편 되는 찰리께서 거기를 들어가면서 보니까 집이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동물의 왕국이야. 고양이와 개가 거기서 막 하면서 고양이 털과 냄새와 막 이거는 뭐 말도 못하게 발을 디딜 수가 없이 지저분한 집이었어요. 페인트는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2층에 욕실에 가보니까 샤워기가 다 떨어져 있고 샤워 문은 열려 있고. 그래서 우리 신랑이 야,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제가 이제 그 에어리아가 마음에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뷰가 마음에 들고, 그 땅이 네모 반듯한 게 마음에 들고, 집 구조가 반듯한 게 마음에 들어서 이런 거는 보지 말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봤더니요, 키친 캐비넷이 옛날식이에요. 그러니까 컬러가 제가 너무나 싫어하는 아주 완전히 빛나는 옐로우 컬러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돈 좀 들게 생겼네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큰 구조, 그 다음에 계단이 제가 원하는, 저희가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계시니까 꺾어지는 계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단은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은 나는 꼭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스펙션 하시는 분께 제가 인스펙션에서 뭐를 잡지 말아 달라고, 그냥 하는 척만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이사를 가서 내가 샤워 기계가 뭐 떨어지고 문짝이 안 닫히고 뭐 이래갖고 제가 큰 불편이 있었냐면은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고치기는 했는데 한참 동안 그대로 쓰기는 썼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저희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도 너무 구조가 좋다고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값도 정말 많이 올랐어요. 지금 뒤집어 보면은. 근데 저희가 아직 레노를 안 하고 사는데도 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래서 인스펙션 할 때 뭐 자잘한 게 있다 이러는 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구조와 로케이션과 그 다음에 이게 나한테 정말로 적합한 예산에 맞는 집인가, 그런 거 해서 이 세 가지가 다 부합이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조그만 잘못은 눈 감아 주자. 이게 제 지론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조건 해제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타이틀 서치가 있는데, 옛날에는 많은 부동산들께서 이 타이틀 서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누누이 우리 팀 멤버들하고 또 제 후배 부동산들께도 강조하는 게, 타이틀 서치를 잘 읽을 수 있는 부동산이 되자.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 타이틀 서치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이게 스트라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큰 영향이 없지만은, 개인 집 같은 경우는 땅이 아무리 커도 내가 쓸 수 있는 땅이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타이틀 서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땅이 요만큼 하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포대고 찻대고 내가 쓸 수 있는 땅이 요만큼밖에 없다 이러면 이 땅이 넓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 타이틀 조사를 하고 나서는요, 저희가 꼭 인슈런스를 확인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모든 집들이 자동적으로 인슈런스는 다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집주인이 인슈런스를 갖고 있어도 저희가 그거를 테이크오버를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폴리비 파이핑이 있는 집의 인슈런스입니다. 이거는 지금 25년 30년 된 집 이상으로 되면은 꼭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폴리비가 다 인슈런스 커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뭐 엘보 있는 쪽에 뭐 커퍼가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되지만은, 이거는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얼마인가를 미리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옛날과는 달리 이 폴리비 파이핑이 터지는 케이스가 좀 있어가지고, 이 연식이 있는 집을 사실 때는 꼭 인슈런스를 확인하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든 조건들이 이제 만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조건 해제를 한다는데, 저희가 내건 5가지 조건, 이 5가지 조건이 다 오케이가 되면은 저희가 조건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컨트랙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이 써줄 때 디파짓은 언제 낼까요? 할 때 보통 저희가 within one business day에 디파짓을 내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디파짓이 어디 정기 적금에 묶여 있다든지 누구한테 빌려줬다 하는 거는,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나면은 저희가 디파짓을 바로 이거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걸 옮겨 놓으셔서 디파짓 체크를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얼마 전에 리얼터 하나가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디파짓을 하루 늦게 냈어요. 그래서 그 계약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 집주인이, 파시는 집주인께서 이거를 그냥 캔슬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니네가 타임을 어겼기 때문에, 시간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는 니네가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나는 이 계약을 취소한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더 좋은 오퍼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캔슬을 한 경우예요. 그래서 항상 디파짓은 그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within one business day면은 뭐 금요일 날에 조건 해제를 했다 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upon all the subject removal, subject removal과 동시에 한다 하면은 subject removal 하는 날 바로 이거를 첨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컨트랙에는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time is of essence라는 말이 꼭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타임을,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다 하니까 디파짓 하는 거를 꼭 레디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정기적금이나 뭔가 이렇게 트랜스퍼가 한국에서 돈이 안 온다 어쩌고 해서 저희들한테 빌려달라는 경우도 있으셔요. 그런데 저희 부동산은 손님들께 돈을 빌려주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어디 뭐 누구한테 이걸 빌릴 생각 마시고 미리 옮겨 놓으셔가지고 레디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건 해제도 끝나고, 나는 이제 저 집 아직 내가 집주인으로 등기는 안 됐지만 나는 이제 저 집 주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짐을 싸야 되겠죠? 아자아자 짐 싸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짐을 이사를 가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건 저한테도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제발 버리고 가자예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저 집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갈 때는 나는 저 집에 평생 살 거야 하고 갔는데 평생 안 사시는 분들이 80%예요. 가셔가지고 또 한 3년에서 5년이나 또 7년 있으시면 또 움직이신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 가구나 뭐 이런 거를 뭐 비싼 거를 사라는 거는 아닌데, 한국에서 끌고 온 가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비할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집에 맞추는 가구를 또 갖다가 구비를 해놔야지 또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또 조금 더 어울리는 그러한 인테리어가 돼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렇다고 뭐 옛날 게 나쁜 거는 아니니까 무작정 버리라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주 다 끌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닌데 싶지만은, 그래도 버릴 거는 제발 버리고 가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플리션 데이트하고 포제션 데이트가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컴플리션은 뭐고 포제션은 뭡니까 하면은, 컴플리션은 내가
잔금을 이제 주는 날짜고, 이제 officially 내가 그 집의 타이틀 주인이 되는 날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어떤 사람들은 내가 10일 날 잔금을 주고 11일 날 들어가니까 보험은 11일부터 해야지. No way. 보험은 10일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오피셜리 내가 그 집에 타이틀을 트랜스퍼 되는 날부터 이제 보험을, 우리는 보험이라는 거는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근데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우리 손님께서 그런 일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이사 가자마자 물이 터진 그러한 그 기록이 있는데, 일단 내가 들어가는 집도 제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플리션 데이에 꼭 인슈런스 잊어먹지 마세요. 특히 콘도는 위층에서 만약에 물이 터져서 나한테 내려왔다 할 때 내가 보험이 없으면 굉장히 힘드니까 이 꼭 컴플리션 날짜에 맞춰서 0시부터 보험을 액티베이터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콘도 가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부킹을 미리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이거는 이제 콘도나 개인집이나 마찬가지지만 인터넷 예약을 미리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살던 집에서 내가 나와서 새 집으로 들어갈 때 먼저 살던 주인이 내 메일을 다 챙겨주지 않으니까 메일 포워딩 서비스를 캐나다 포스트에다 하셔가지고 그 집의 주소로 오는 메일은 다 새 집으로 가는 거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이삿짐 센터는 뭐 한 달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는 거는 누구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니까, 그런 제반사항 문제 같은 거를 빈틈없이 또 하이드로, BC 하이드로 처리하는 거, 가스 또 트랜스퍼 하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또 가스를 끊어줘야지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먼저 집에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 행정적인 문제를 빈틈없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포지션에서 제가 이제 집을 사드리면 항상 손님께 말씀드려요. 이게 키를 받으면 아이고 좋아 하고 피차시켜 잡수시지 마시고 꼭 오븐을 체크를 하세요. 왜냐하면 국이라도 끓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다 켜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오븐도 나중에 이제 일주일 지나서 내가 터키를 구울랬는데 이게 안 됩니다 하면은 저희가 입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On the position day에 어플라이언스는 good working 컨디션이 돼야 된다고 하지, 일주일 있다가 그 컨디션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개런티를 못하고 집주인도 개런티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가 보니까 세탁기가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정말로 이거는 저희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가시는 날 일단 빨래를 집어넣으시고 드라이를 해보시고 퍼니스도 한번 내려가 보시고 소리가 나나, 그 다음에 핫워터 탱크가 새지 않나, 요런 거는 짐 푸는 것보다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전제품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날짜로 저희한테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하고, 그 다음날로 얘기하면 그것도 또 찬스가 또 희박하니까 그거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구매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요새 젊은 분들께서 많이 이제 절규를 하시죠. 이거는 절규에 가깝다고 봐야 돼. 집값이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르면은 나는 어떻게 집을 사요 하는데, 제가 이제 모든 사람이 금수저나 은수저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동수저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동수저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하기는 한데 방법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타문화를 보면은 얘네들은 이 그 유니티가 잘 돼요. 이 결속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 이렇게 못 산다 이러면은, 특히 인도 커뮤니티, 필리핀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패밀리가 뭉쳐가지고 뭐를 하나 사요. 조그만 거라도. 그러면은 아무래도 몰기지 파워나 이런 게 더 많으니까 더 좋으니까 아무래도 그 물건을 잘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여기 혈혈단신으로 왔습니다 하면은 자기 가장 친한 친구나 뭐 돈 문제로 서로 뭐 등 돌릴 사이가 아니면은 우리 힘을 합쳐서 이거를 해놓고 아무도 거기 들어가서 살지 않고 자기네는 따로따로 렌트를 하고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만약에 스튜디오라서 사놓잖아요. 그럼 거기 렌트비가 만약에 내가 1,300이다 그러면 반은 어차피 몰기지를 갚아 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투자 금액을 서로 합해서 힘을 합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힘을 합하면은 여기에 뭔가를 들기가 쉬우니까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몰기지 파워가 전혀 없다 이러면은 부모님께 론이라도 조금이라도 얻어서 뭐 공짜로 달라지 말고 조금이라도 빌려서라도 지금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이거는 꼭 퍼스트 홈 바이어가 아니라도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안 물으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투자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10만 불이 남았다? 그럴 때는 5만 불에 대한 과세를 하지만은 앞으로는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저희가 세금이 무서워서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지금 뭔가를 내가 좋은 물건이다 하면은 사놓으시는 게 나중에 세금 조금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되냐? 집중 투자 지역을 피하셔야 돼요. 그거는 어차피 이제 과열 현상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등잔 밑이 어둡다. 약간 거기서 떨어진 외곽지대에다가 투자를 하시면은 언젠가는 거기에도 빛이 오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내가 너무 여기가 과열된 지역이다 하면은 조금 피하셔서 오케이 뜨거 하는 걸 피하셔서 저쪽에 지금 저평가된 지역에 가시는 게 고평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곳으로 가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저희가 윌로비 같은 경우가 옛날엔 그야말로 서자 취급을 받던 그런 허허벌판 정말로 하이웨이 소리 들린다 뭐 컴플레인도 엄청 많이 받는 그러한 지역이 지금은 금싸라기 땅이 되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 그럼 다음에 양지는 어디가 될까요? 하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한 양지가 될 수 있는 음지가 또 있다는 걸 우리는 찬스가 항상 있다는 거를 절대 잊어먹지 마시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지금 마켓이 상향세지만 언젠가는 꺾일 수도 있는 게 그 마켓인데 항상 거기에 대비해서 내가 이 돈을 다 쓰지 말고 다운페이를 조금씩 준비 어느 천년에 하지만은 그 천년은 금방 와요. 그러니까 조금씩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스타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스타벅 하나가 이제 4불 정도 하잖아요. 이렇게 뭐 스페셜 드링크는 5불 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그 스타벅을 먹는 거를 습관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까짓 거 하지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가 뭐 티끌모아 태산 이렇게 되는 거 요새는 이제 너무 집값이 팍팍 오르니까 내가 이 티끌이라도 인조이 하자 뭐 이렇게 되지만은 그래도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그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허벌리하게 있으면은 어느 천년에 내가 돈을 모으겠어요. 그 스타벅으로 집 사자.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차 좋은 거 사지 마세요. 차는 내가 만약에 차에 대해서 론이 있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몰기지 파워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차는 내 형편에 맞게 될 수 있는 대로 캐시로 다 사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직장에서 스카이트레인이 가깝다 이러면은 렌트도 스카이트레인이 가까운 곳에 해가지고 당분간 뚜벅이 생활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레이저 같은 것도 주변에서 레이저를 해야지 뭐 너무 돈 많이 드는 거 이런 거는 내가 돈을 마련할 때까지는 그런 거는 좀 참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형편에 맞는 30만 불짜리를 콘도에 그야말로 찌그러지고 조그만 데 살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저쪽에 분양받는 거 조금 새 걸로 사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다운페이 할 수 있는 돈이 만약에 넉넉하다 하면은 지금 요렇게 걸어 놓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4년이나 5년 있다가 이게 컴플리션 된다 하면은 3년 차에 내가 이거를 팔아 놓으면 돼. 그래서 이쪽으로 무브하고 또 무브하고 내가 이거를 징검다리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손님들께서 그거를 하셔가지고 혜택을 좀 많이 보셨어요. 징검다리 투자. 다만 한 가지 이때 마켓이 다운힐 되면 이게 참 피곤은 한데 정말 내가 다운힐 될 때도 이거를 컴플리션 할 수 있는 그러한 파워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된 형편이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러 젊은 분들께서 이제 비즈니스를 오운하잖아요. 요새는 창업을 좀 많이 하는데 내가 스시 가게를 열고 싶어요. 뭐 호떡 가게를 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집을 살까 비즈니스를 살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만일 그 비즈니스에서 이익 창출이 자기가 확신이 된다 하면은 저는 집을 사지 말고 비즈니스를 사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사면서 인컴 보고를 하면 집은 아무 때나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오퍼튜니티가 알을 낳는 닭이 돼야지 이게 무슨 닭을 통째로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살까 집을 살까 할 때는 저는 항상 제가 비즈니스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가 돈을 계속 창출하는, 이거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도 나왔는데, 내가 핸드백을 살 때 내가 월급을 받아서 핸드백을 사는 사람하고 남이 나를 벌어주는 거에서 핸드백을 사는 거하고 이거는 그 똑같은 핸드백이 큰 차이가 난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는 거. 이거는 뭐 내가 집을 파는 부동산 입장에서 약간 아이러니한 말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뭔가 포텐셜이 있는 거에 투자를 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너무너무 떠들고 하는 신규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신규 분양이 왜 신규 분양이 이렇게 핫하게 됐나, 또 부동산들이 왜 신규 분양에 열을 올리나. 왜냐하면 기존 매물이 일단 없어요. 저희들이 매물이 지금 뭐 3분의 1로 줄었다, 4분의 1로 줄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신규 분양이 좋은 점이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지금 조금 돈을 내고 4년이나 뭐 3년이나 4년이나 5년 있다가, 5년까지는 안 가는데 보통 한 4년이나 5년 있다가 집값을 내가 잡는 거야. 내가 그때 오를 거를 생각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집값이 오르는 거를 가정을 해서, 지금 내가 30만 불이나 40만 불의 스튜디오를 샀어요. 그러면 한 10만 불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가정하에 내가 신규 분양을 잡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예요. 하지만 내가 요 30만 불, 35만 불이 4년 있다가 전혀 나올 그 가능성이 없는데 신규 분양을 그냥 무턱대고 탁 하고 사인해 놓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은행은 이게 4년이건 5년이건 간에 일단 지금 내가 그 어프로브를, 그 몰기지 어프로브를 주면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때 가서 몰기지를 어프로브를 해준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거를 어플라이를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신규 분양에 35만 불짜리를 사는데 내가 4년 있다가 35만 불은 몰기지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서, 만일 그렇다 하면은 그때 신규 분양을 사시는 게 좋아요. 또 두 번째 하나는 많은 그 개발회사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리얼터만 내 편이지, 개발회사는 자기네 그 파는 디벨로퍼 편이기 때문에 이거 어사인이 가능합니까 하면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지가 않다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조항을 보면 걔네들은 자기 로이어가 그냥 어쩌면 탑 로이어들이 탁탁탁탁 하고 써놓은 거에는 이게 you may assign 하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사인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폴리곤이나 보호사나 이런 데는 어사인을 허용하지가 않아요. 어사인이라는 거는 패밀리 안에서만 걔네들은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디벨로퍼가 그때 어사인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건 본인 책임입니다. 리얼터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리얼터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거는 어사인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렇지만 파이널 책임은 본인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사인했기 때문에. 어사인을 내가 이 다음에 어사인을 해서 5만 불을 남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무조건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디벨로퍼, 아주 유명한 디벨로퍼 같은 경우는 보호사나 폴리곤이나 또 기타 여러 등등 시티 오브 로이드 같은 데는 no assignment whatsoever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유념하셔가지고 잘 선택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만약에 나중에 내 남편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내 아들 이름을 집어넣어야지 할 때는
컨트랙에다 그걸 꼭 쓰셔야 돼. 내 아들이 지금 한국에 있어서 사인을 못 하는데 내 아들을 집어넣어야지 할 때는 요새는 이제 국세청에서 신경을 엄청 곤두세워 가지고 모든 이름을 애드하는 거는 어사이먼트로 들어가요. 전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3개를 놓고 빼는 거는 쉬워도 애딩하는 거는 엄청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이름, 남편 이름 내가 가능성이 집어넣어야 되는 가능성이 있는 이름 다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래서 나중에 빼는 거는 좀 쉬워도 아니면 나중에 얘네가 피를 차지하고 변호사비를 차지하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거는 나중에 넣겠다. 이런 거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모든 어사이먼트는 정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것도 유념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만약에 나는 남편 이름을 나중에 애들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남편이 지금 시민권자가 아니야. 그때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래서 남편 이름이 may be added later 할 때는 without any penalty or additional cost 하고 이렇게 꼭 써놓으셔야지. 어덴덤에다 나중에 500불이고 100불이고 이렇게 안 내는데, 걔네는 whatsoever 무조건 내야 된다 하는 디벨로퍼도 또 많으니까 일단 트라이를 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이 디파짓, 이 신규 분양에 대해서 디파짓은 어떤 거냐 하면은 디벨로퍼마다 이게 달라요. 그 쿼드라 같이 좀 이렇게 돈 많은 그 디벨로퍼들은 5%, 10% 이렇게 받는데, 보통 이 하이라이즈는 이게 공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한 4년이 되기 때문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디파짓을 15%에서 20%를 받는데, 처음에 7일에 얼마 내고 얼마 내는데 요거를 날짜를 어기시면 안 돼요. 한 며칠은 얘네가 봐줄 수도 있어. 내 얼굴을 봐서라도. 그런데 make sure it's time is of essence. 항상 모든 컨트랙에는 그게 써있기 때문에 얘네가 또 노티스가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리고 얘네 노티스는 우리한테는 안 보내. 그래서 본인한테 보내.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이메일을 체크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메일을 서플라이를 했으면 그 이메일을, 우리가 이메일을 아무리 올 이메일이 없더라도 항상 거기에 들어가시는 버릇을 하시고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워크슬루가 있는데, 이제 컴플리션 하기 한 달 전쯤에 저희가 워크슬루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모든 이런 하자를 다 이제 잡아내 가지고 리포트를 하게 되면은 이 신규 분양은 1년 안에는 요 하자를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2year 동안은 일렉트리컬하고 수어 이런 거 같은 거 고쳐주고, 그 다음에 5년에는 워터 인그레스, 이게 뭐냐면은 방수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하고, 그 다음에 10year는 이제 스트럭처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신규 분양의 그 콘도 같은 경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트라타가 관리를 하지만 1년 안에 있는 모든 내가 내부에 있는 거는 미리 이메일을 보내셔야 돼요. 이 스트라타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제 탁 하고 포겟 하시는 게 있는데, 스트라타 피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스트라타 피를 처음에 이사 가셔가지고 첫 달은 이제 보통 변호사님께서 공제를 해주시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미리 변호사 사무실에서 잊어먹을까봐 딱 미리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음 해부터 딱 잊어먹어. 오토매틱 페이먼트, 그걸로 하시는 게 잊어먹지 않고 좋다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느 프로젝트가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로이라이즈가 좋아요? 하이라이즈가 좋아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제가 미니 스커트를 입을까요? 아니면 롱 스커트를 입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본인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어떤 분들은 로우라이즈를 가시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하이라이즈를 가시라고 그러고, 좀 약간 둔감하신 분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이 I don't care 하시는 분들은 로우라이즈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연세 드신 분들은 인케이스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실 때 가령 파이어 알람이 울린다 그럴 때는 정말로 뛰어내려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20층에서 어떻게 내려가고 어떻게 올라가고, 정말 뭐 하나 잊어먹어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될 때 집에 핸드폰 두고 왔네, 20층까지 못 올라간단 말이야. 그럴 때는 정말 1층 2층에 가시라고 그러고, 이거는 다 그 사람에 따라서 연세에 따라서 이게 저희들이 레코멘데이션 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로우라이즈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로우라이즈는 일단 이게 작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조금 붐비지가 않다는 거. 왜냐하면 유닛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또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과 했기 때문에 로우라이즈는 거기에 대한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이라는 거는 층간소음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그게 단점인데, 요새는 로우라이즈의 집값 상승세가 하이라이즈를 거의 따라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로우라이즈를 사면은 정말 하이라이즈보다 덜 오르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는 이 시대가 잠깐 자꾸 변하기 때문에 로우라이즈나 하이라이즈나 지금 봤을 때 프로젝트 로케이션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좋습니다, 한 프로젝트가 나와서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게, 정말 불고기가 모든 사람들의 위에 소화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채식이 또 어떤 사람의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너무너무 앞으로 포텐셜이 많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신규 분양이 아닌가 해요. 내가 만약에 UBC 가는 애가 있다 이러면은 버나비 쪽으로 봐야 되고, 아니면은 좀 더 가까운 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애들을 이제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럴 때는 또 로우라이즈의 1층, 하이라이즈의 1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1층 이런 데를 키워야 되겠다. 애를 키워야 되겠다 할 때는 1층 정도 나왔으면 1층에 가는 게 좋고, 또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저기 돈 벌 것 같아 우르르 가거나 여기 우르르 가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신한테 맞는 부동산이 추천하는 매물 중에서 이게 나한테 맞네, 돈도 맞고 뭐도 맞고 다 맞네 하는 그러한 신규 분양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제 너무나도 이렇게 흔한 토픽이지만은 집 어떻게 사야 되나, 또 한 가지는 신규 분양은 또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희 에밀리오 부동산 팀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